안녕하십니까. 한시 감상 시간입니다. 한시는 한문으로 된 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차운이 시를 어떻게 짓는가 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아울러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은 저의 습작시 두 편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습작시는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러 즉흥시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측도 따지지 않고 옛날 고체시 형식으로 지었다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먼저 차운시를 짓기 위해서는 이채의 시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춘기, 봄 춘자 기운 긴자, 봄 기운이란 뜻이죠. 이채, 이 시인 이름은 이채인데 1745년에서부터 1820년 조선 후기의 문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숙종 때쯤 될 겁니다. 이 이채 시는 조선 그러니까 숙종이니까 후기죠. 문신으로 음주 경감이 되었을 때 무고로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학문에 전념을 하게 되죠. 동시에 이제 가업을 계승하는 데 힘썼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다시 조선에서 부르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나가서 출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벼슬이 점차 이제 호조 참판으로 또 한성 좌우윤으로 동지중 추부사 등을 역임을 했던 그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대표적인 시가 가야금이라는 시가 아주 좋은 시가 있어서 이걸 많이 애송이 되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채 시인의 춘기를 감상을 해볼까요? 자, 춘기 천소동이요. 봄 기운이 여기서 일단 이렇게 5글자가 된 시를 가리켜서 오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원에다가 구가 4구, 4구로 되어 있어요. 기승전결로. 이런 시를 가리켜서 오원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오원절구를 해석을 우리가 할 때는, 감상을 할 때는 2연, 3원으로 끊어서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쉽게 풀립니다. 자, 춘기 2연이죠. 그 다음에 천소동,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춘기, 봄기운이, 그 다음에 천소동, 천자지요. 시내라는 거예요. 시냇물을 이것은 사라질 소자에다가 얼동자니까 얼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시냇물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얼었던 시냇물이. 그래서 춘기 천소동 하면은 봄 기운에 얼었던 시냇물이 풀렸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다음도 마찬가지로 2글자 3글자씩 매화상개콘이라. 자, 매화는 그대로 매화꽃이죠. 매화꽃은 상쾌할 상이죠. 삽상할 상자, 상쾌하다가 시원할 상, 그러죠. 나그네 객자 혼, 넉혼. 나그네의 혼이라는 것은 나그네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이건 혼이라는 것은 마음. 그러니까 나그네의 마음을 상이니까 아주 상쾌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매화를 보니까 나그네 마음이 아주 상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풍오체녀라. 유풍이라는 것은 부드러울 유자에다 바람풍자니까 이 부드러운 봄바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봄바람이란 뜻인데, 그래서 유풍을 봄바람 혹은 동풍, 춘풍, 봄바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봄바람이 즐겁다고 말해. 즐거워로. 체녀, 누구를 즐겁게 했느냐? 체는 켈체자, 여자는 안악내 계집 예자니까 여인 캔다는 것은 여기서는 봄이기 때문에 봄나무를 캐러 온 여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봄나무를 캐는 여인도 즐겁다, 그런 뜻이 됩니다. 마지막 년
선탐 출교원이라. 선탐 먼저 선자 탐 찾을 탐자죠. 탐색한다 해서 찾을 탐자 먼저 찾는다고 말이야. 출 날 출자 교원 들교자 언덕원자 너른 들판을 가리켜서 교원이라고 그럽니다. 교원에 나갔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찾으러 나갔어요? 보물 먼저 맞으러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죠. 보물 찾으러 나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보물 먼저 맞으러 들판에 나왔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온 산하의 봄 기운이 가득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겨우내 꽁꽁 얼었던 얼음도 풀리고 나그네의 고단한 발길도 매화꽃 앞에서는 상쾌해지고 또 한겨울 집안에만 갇혀있던 아가씨들도 봄빛 그 따스한 들판으로 나물 캐러 나오니까 마음이 그 흥겨워서 제일 먼저 봄을 알아채고 들판에 나왔다는 이런 시입니다. 아주 싱그러운 봄 냄새가 풍기는 시이죠. 자, 우리도 이 시를 감상할 것만 아니라 직접 시를 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차운시 한 편과 습작시 한 편을 지어서 여기 설명을 감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차운시라는 것은 남이 지은 시운을 따서 지은 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시간에는 남이 지은 시라는 것은 바로 이 이채 시인이 지은 춘기라는 그 시를 시운을 그대로 따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지어본 시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차운시입니다. 그분이 지었던 제목도 똑같아야 되고 또 운자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제목은 춘기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저도 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운시가 돼요. 그리고 그 차운시는 제목만 가지고는 안 되죠. 운자를 똑같이 맞춰야 차운시라고 그래요. 운이 같다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운을 보니까 운은 이구하고 사구를 봐야 됩니다. 기승전결할 때 승구하고 이제 맨 끝에 있는 미구를 이제 봐야 돼요. 결구를. 자, 끝에 그 글자를 보니까는 매화상계콘이라고 했고 혼이지요. 이 혼이 바로 운자가 되는 겁니다. 또 사구를 보면은 선탐 출교 원 그렇고 언덕 원자가 나오죠. 이게 운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맞춰야 돼요. 이 운자가 들어있는 운통이 바로 이 으뜸원자를 쓰는 원자 운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느냐? 물론 이제 한시를 작법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한시 작법 책을 하나 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작법에 나와 있는 그 운통이 쭉 나와 있어요. 요걸 살펴본 그냥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여기까지 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운통을 그렇게 해서 맞춰서 했는데 그 다음에 측기식으로 차운시를 지었다 그랬는데 시 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기식이 있고 측기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는 사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성이랄 것 같으면은 이 평성이 있고 측성이 있고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평성으로 시를 맞춰서 지으면은 평기식이 되고 측성으로 맞춰서 지으면은 측기식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형식도 시 작법을 책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측 문제는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고 시문만 살펴보는 것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은 이 차운시를 한번 또 감상해 볼까요? 춘기, 그 똑같이 제목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민심통이요 했는데, 점점 우리말로도 점점이라는 뜻이에요. 민심, 백성의 마음 그랬으니까 그냥 민심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얼동자, 얼어붙어. 그러니까 아주 쉽죠? 예, 쉽게 지었습니다. 점점 민심이 얼어붙어서 왜 얼어붙어 있습니까? 지금 봄이니까 민심이 풀렸을 때가 됐는데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죠. 지금 이것을 이제 비유해서 얘기한 겁니다. 다음 청년 상투혼이라 청년 그대로 청년이에요. 상은 이를 상자 투혼이라는 것은 싸울 투자 혼자 이 투혼이라는 것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까지도 상실을 했다는 얘기예요. 청년들이 마음이 상심이 큰 그 마음을 여기다가 표시한 겁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또
중소상인들은 장사도 안 되고 뭐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여기다 이제 반영을 해서 이 간단한 5글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하, 귀일상이요. 기하는 얼마나, 그렇지, 몇 기자, 얼마 하자, 얼마나 지나야, 며칠이나 지나야, 혹은 몇 달이 지나야, 몇 년이나 지나야, 그런 뜻이에요. 기하, 귀, 돌아올 귀자, 일상은 그대로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올 거나, 자, 언제나 코로나가 물러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올 거나, 그런 뜻입니다. 춘기 범황언이라, 이제 춘기, 여기서는 봄 춘자, 이 제목을 그대로 갖다 붙였죠. 봄의 기운이라는 거. 봄 기운이, 범은 이 뜰범자죠. 떠다닌다는 얘기. 황원, 거칠 황자, 언덕 원자. 황폐한 언덕을 떠돌고 있다. 봄기운이 내려앉을, 우리가 처한 현실이 봄기운이 내려앉을 만큼 포근하고 평화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빗대는 말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낭송을 해보면, 점점 민심동이요. 민심은 점점 얼어붙어 청년 상투혼이라, 청년들도 투혼을 상실했네. 귀일상이요.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올 거나. 춘기 범황언이라, 봄기운도 황폐한 언덕을 떠도네. 여기도 그러니까 측기식으로 차원시를 이렇게 지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운통을 그대로 원자 운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채 시인의 그 원자 운통처럼 저희 차운 시도 보니까 2구하고 4구 끝에를 보면은 그 운자가 똑같아요. 넉 혼자, 그리고 4구에 보면은 언덕 원자 똑같이 붙여졌죠. 이렇게 차운 시는 이 원시하고 똑같은 운자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작시를 제가 했는데, 이 자작시는 평기식으로 지어봤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것은 책기식이지 평기식이냐 하는 것은 오늘은 제가 이제 언급을 피한다고 그랬죠. 자, 한번 볼까요? 춘기라, 예, 역병탈민생이요. 역병은 지금 코로나를 역병이라고 합니다. 전염병 역자 아닙니까? 전염병이 그 말은 코로나를 말하는 겁니다. 예, 탈민생이요. 빼앗길 탈자, 뺏어갔다는 얘기요. 뭘 타서 민생, 국민의 삶, 우리들 삶을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춘내 불사춘이라,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구나. 이것은 제가 차용해온 문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이 춘내 불사춘이라는 것은 중국 그 당나라 시인 동방규 그 시에 나옵니다. 소군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소군에 대한 거. 소군원, 원망할런자 하는 그 유래한 말인데, 거기 보면은 호지 모아줘요 춘내 불사춘이라 하는 그런 식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랑캐 땅에는 호지, 무하초, 하초가 풀이 없으니, 꽃과 풀이 없으니 춘내 불사춘이요.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 왕소군이고 오랑캐 땅으로 잡혀가면서 그쪽 오랑캐 왕의 그 후궁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럴 때 척박한 그 이국 땅에서 아주 그 기구한 삶을 산 그 왕소군의 그 원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시를 이 시인이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춘내 불사춘이라,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구나.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예, 기하, 귀일상이요. 기하, 얼마나, 이제 아까 말한 그 구절이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일상으로 돌아갈 거나. 회관 왕래기라. 회관은 여기서는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그 회관이에요. 복지회관. 내가 활동 근거지가 회관인데 회관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관 왕래기라. 회관에 왕래하기를 기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쉬운 문자를 제가 여기다 짜맞춰 가지고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 짓기 시작하면 된다는, 일부러 이제 이렇게 오원절구 아주 쉬운 형식을 빌려서 쉬운 문자들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시를 지어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병 탈민생이요. 코로나가 국민의 삶을 빼앗아가니 춘내 불사춘이라,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구나. 기하 귀일상이요.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올 거나. 회관 왕래기라, 복지회관에나 왕래하기를 기원하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